윤석열에게 장세동은 있는가?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윤석열이 집권한 지 2년을 넘어서서 3년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아직 임기가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대표 선출과 함께 대선을 노린다? 이것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을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한편에서는 3년의 안정적인 정치를 위해서 특히 여소야대 입장에서는 역설적인 하지만 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정치를 가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말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표 후보자들의 정치적인 소신과 그리고 철학,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를 향해서 비난전을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민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토론이 시작되면서 여론전의 첫 마당이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제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소견 그리고 정치 철학, 정치의 비전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가 이제는 한 단계 좀 더 성숙해지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열리는 토론을 지켜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전당대회 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전당대회 후에 당의 단합보다는 분열, 균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과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국민의 힘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면 당연한 고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언론과 일부 당 지도자들은 한동훈을 그런 면에서 고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경률과 진중권을 따라서 한동훈의 정치 색깔까지 논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수의 대표가 되는 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이 김경률과 진중권을 끌어안으려고 했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당 관계자들 심하면은 대통령실에서조차 그런 시각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하나 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치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장세동이 윤석열 주위에 있는가? 과연 있다고 한다면 누가 진정 윤석열의 장세동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군의 핵심 요원, 국군을 키우는 요람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곳이 훈련소 아니겠습니까? 논산훈련소였는데 여기에 북한에서 넘어온 정봉욱 소장을 임명하고 우리 군을 통째로 맡기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빨갱이 중에서도 빨갱이였던 정봉욱에게 다른 요직이 아니라 우리 군의 기본 틀을 만드는 군인을 만드는 훈련소와 육군 제2하사관학교를 맡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봉욱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엄명까지 내려가면서 절대적인 신임 속에 우리 군을 양성시켰습니다. 그런 우리 군인들이 월남전에서
어떤 활약을 보였었습니까? 또 우리 국토를 지키는 데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막강 국군을 만드는 데에 그 요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대통령은 그런 식견이 없어서 북한에서 넘어온 고급 빨갱이를 그냥 좋은 자리 하나 주면서 편하게 군 복무를 시켜도 될 텐데 왜 우리 국군을 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소에 소장을 맡겼을까?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을 빨갱이 만드는 데에 대통령도 일조를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정치에서 김문수의 전력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운동까지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 빨갱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가 빨갱이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를 지키려고 앞장선 사람이 김문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한때 빨갱이 짓을 했더라도 그 빨갱이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전향을 했다. 전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향을 진심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조국이 어떤 면을 보였었습니까? 조국 장관 청문회 때에 사회주의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정부의 강요로 장관을 시키는 정부가 정말 문제 아니었습니까? 황장엽 씨가 남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 때에 북한의 최고위급 빨갱이였었죠. 그렇게 북한을 이롭게 했던 그 사람이 그런 전략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배척했습니까? 오히려 그를 높게 평가하면서 귀하게 우리 정치에 접목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었습니까? 한동훈을 비난할 때에 꼭 김경률과 진중권을 말하면서 사상에 대해서 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라든가 김경률 또 진중권을 편들고 감싸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리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4명의 후보자들을 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보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데는 의견이 없다,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표가 선임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 중도 확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 확장 무슨 얘기입니까? 한동훈이 얼마 전에 나는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시작을 했고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마무리하겠노라. 보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공언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수사를 하면서 과할 정도로 보수를 탄압했다라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지요. 홍준표는 아예 보수의 적으로 한동훈을 암적인 존재로 한동훈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현재 대통령 실세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자락을 깔면서 한동훈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또다시 대통령이 되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 훗날 역사가 분명하게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또한 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김문수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재호도 마찬가지 경우죠. 아니 누가 이재호를 진보 빨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수의 언론 정치인이라고 이재호를 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동훈을 끄집어내면서 보수의 색깔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김경률, 진중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더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죠. 정말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김경률이 이재명과 사이비 정치권을 척결하는 데에 나름 공헌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재명의 비리와 함께 민주당의 정치인들 비리를 폭로하면서 그들을 약화시켰습니까? 그들의 힘을 빼냈습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험한 말, 이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본인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해서 의원 후보자로 나섰다가 포기한 바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모든 정치적인 면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김경률은 나름대로 보수 쪽에 와서 일단 기여한 것도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중권을 한번 살펴보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토론 배틀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당 대변인을 선출한 적이 있었죠. 이때에 처음으로 보수의 문을 두드리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진중권은 보수 쪽의 입장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데 앞장서 왔던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경심과 조국이 그야말로 진중권의 포화에 무너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경심의 입시 비리가 나왔을 때에 조국의 비리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렇게 극렬하게 신랄하게 조국을 정경심을 공격해 왔었습니까? 그럴 때에 조국에 대한 정경심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했을 때에 진중권을 욕하고 비난하는 여권 인사들이 있었습니까? 보수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진중권이 아주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에는 진중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김경률이라든가 진중권을 감싸고 저들을 옹호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진보, 민주당의 이재명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발언도 우리가 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얼마나 많은데 입만 나면은 중도 확장하면서 실제로 대표나 당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중도 확장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맺힌다고 해서 중도 확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가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강병원이 이준석의 이중성을 논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보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람들 자체가 이런 모습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를 말할 때에 용병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용병술이라는 것은 전쟁 때만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정치에서 용병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정치 아닙니까?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입 달린 사람들은 등소평의 흥묘 백묘론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흥묘 백묘론이 정치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등소평의 흥묘 백묘론을 인용을 할까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 데에 흑고양이, 백고양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한 것입니까? 등소평이 주장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정치에서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인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과문하지만 한동훈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 한동훈 똑똑하지요.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의 그 머리에 탄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수학 공식이 아니죠.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폭넓게 마음을 더 열고 상대를 대하면은 더 좋은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치는 오랜 경륜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륜 오래된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래된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오랜 짬밥, 오랜 경륜이 훌륭한 정치인이다, 저는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995년에 우리 정치를 사류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1년이 빠진 30년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오랜 경륜이기 때문에 멋진, 훌륭한, 깨끗한 정치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선 국회, 21대 국회, 지금도 법사위에서 하는 그 만행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바로 앞섰던 21대 국회는 어떠했습니까? 비리와 염치가 없는 범죄 속을, 그리고 방탄의 국회. 국회의 생명이 입법인데 입법 제한은 거의 밑바닥 수준. 누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치고 개선하겠다, 힘쓰겠다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부패하고 썩은 정치를 몰아내겠다 하는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을 지지한다, 옹호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밝혔던 한동훈의 정치 구상에 대해서 기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우리 정치인들한테서 한동훈이 말하는 깨끗한 신선한 정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과의 소통, 당정 협조, 위상 정립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을 이끈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 철학, 정치 소신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의 정치적인 소신이 가장 중요할 테인데
대통령의 친분 이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국민을 진정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솔직히 세부적인 강론에 지나칠 뿐이지 총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대통령을 배신할 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나라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던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국가라는 조직의 구성원은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을 사랑하면은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고 할 때에 어디에 배신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내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역설적인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토를 다는 것이 바른 정치 이익이겠는가?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큰 정치인이 아니라 아주 좁쌀, 종짓잔의 정치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큰 정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제 광주 쪽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렸었는데 이런저런 잡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연설할 때 자막이 잘못 나오네, 정전이 됐네. 그것은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의 가십거리일 뿐이고 누구를 비난하는 데에 소재로 써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의 가지,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정치를 큰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물론 제가 녹화하고 나가는 시간 전에 방송이 끝나겠지만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발 자신의 정치 소신, 정치 철학을 밝히지. 그래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위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혹평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가 올라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민주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정말 지혜롭게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비전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더욱더 자신을 크게 만드는 정치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끝까지 당을 지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장세동은 우리에게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